자, 이번 시간에는 3교시입니다. 자, 먼저 이제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용언에서는 용언의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 종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종류는 어감만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감만 변하는 거. 몇 가지가 있냐 하면은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5개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어감만 바뀌는 거 5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선 어감만 바뀌는 걸 떠나서 종류는 규칙과 불규칙을 먼저 잠깐 볼게요. 자, 종류는 먼저 첫 번째. 규칙 활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요. 먼저 규칙 활용부터 볼게요. 자, 규칙은 먼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먹다가 있다고 한다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 정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요. 자, 먼저 규칙 활용은 종류를 한번 잠깐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죽다가 있다 볼게요. 죽다, 죽고, 죽으니, 죽어서. 뭐 똑같네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하고 똑같이 규칙 활용이고요. 의탈락은요, 규칙 활용이에요. 의탈락은.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김치를 담그다, 담그고, 담그아. 자, 얘를 한번 밀어볼게요. 그럼 밀면 김치를 담그아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말이 안 되면 밑에가 탈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김치를 담가 해서 의탈락 규칙 활용이고요. 세 번째, 니을 탈락은요, 규칙 활용인데 니을은 어느 때 탈락하냐면요,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인 받침이 니을이 탈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미 초성인 니은 앞에서 얘가 탈락하게 돼 있어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바람이 불다, 불다, 불고, 분리가 아니잖아요. 분이 니은 앞에서 니을이 탈락했잖아요. 졸다, 졸고, 조니. 놀다, 놀고, 노니. 자, 무조건 뭐라고요? 니은 탈락. 니은 앞에서 니을이 탈락되는 건 규칙 활용. 물론 아 탈락도 규칙 활용이에요. 자, 탈락도. 자, 예를 들면 가다, 가고, 앞에가 양성범이니까 가인데 이렇게 하면 동음이 아가 타서 가. 아 탈락도 규칙 활용. 몇 가지가 규칙 활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규칙 활용이에요.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 그 다음에 물론 내신 학교 시험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불규칙 활용 잘 기억해놓고요. 우선 규칙 활용은 규칙적으로 활용한다고요. 그래서 자,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잘 기억해놓고요. 죽다, 죽고, 죽으니, 죽어서 하고, 의탈락은 규칙 활용이라고요. 자, 문을 잠그다, 잠그고, 잠그아. 의탈락 했잖아요. 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규칙 활용이고, 니을 탈락은 규칙 활용이고, 물론 아 탈락도 규칙 활용이고. 자, 이렇게 잘 해놓고요. 자, 이번에는 불규칙 활용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불규칙 활용이에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불규칙 활용. 물론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그 불규칙 활용은요, 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뭔가가 바뀐다는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변한다고요? 변한다. 변함. 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불규칙은 물론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불규칙은 변한다. 자, 이렇게 놓고. 자, 먼저. 자, 종류 한번 볼게요. 자, 불규칙 활용. 자, 먼저 첫 번째. 어감만 변하는 게 있다고요. 어감만 변함. 몇 가지가 있냐 하면 5개가 이렇게 있다고요. 5개. 어감만 바뀌는 5개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해놓고요.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문법은요. 뭔가 체계적으로 종류를 잘 기억하면 머릿속에 쏙쏙 와요. 먼저 이해해놓고 본인이 집에서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절대 잊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어감만 바뀌는 5가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디귿 불규칙 활용이 있어요. 어간인 받침이, 어간의 종성인 받침이 이렇게 디귿이 오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요 디귿이 이렇게 니을로 변해요. 니을로 변한다. 자, 예를 한번 들게요. 듣다가 했다, 듣다. 그럼 듣다, 듣고, 들으니 이렇게 됐으니까 분명히 어간은 듣이죠. 자, 했을 때 듣다. 자, 활용 한번 해볼게요. 듣다, 듣고, 들으니가 아니라 들으니잖아, 들어.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디귿이 니을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했을 때 얘는 디귿 불규칙 활용이라고요. 해놓고, 자, 해놓고. 그런 반면에 여기 규칙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쪽은 규칙이야. 옷을 벗다가, 옷을 벗다 한다. 자, 땅에다 묻다가 있다 한번 이렇게 묻다. 물론 여러분에게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다 할 때는 묻다, 묻고, 물으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디귿 불규칙 활용이고요. 묻다가 있는데 땅에다 묻었다고요. 묻다 한번 볼게요. 묻다, 묻고, 물으니가 아니잖아요. 물으니가 아니라 묻으니잖아. 묻으니, 묻어서.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바뀐 게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규칙이라고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물을 쏟다가 있다. 쏟다. 쏟다. 쏟고 쏘르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쏘두니잖아. 쏘다 이렇게. 얘는 바뀐 게 없잖아. 규칙 활용. 자, 먼저 디귿 불규칙 활용. 자, 두 번째. 자, 시옷 불규칙 활용이 있어요. 시옷 불규칙 활용. 어간의 종성의 받침이 시옷으로 와요. 어간의 종성이 시옷이 오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요 시옷이 탈락이 돼요. 탈락.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을 긋다가 했다. 긋다. 긋다. 긋고 그스니가 아니잖아요. 그은이지.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그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쪽이 이제 규칙이에요. 자, 규칙은 자, 예를 들면 봉우리가 솟다. 자, 솟다. 솟고 소순이잖아요. 소은이가 아니잖아. 이게는 규칙. 벗다, 벗고, 벗으니. 벗다, 벗고, 벗어. 벗으니 했으니까 얘는 규칙 활용이고요. 세 번째 비읍 불규칙 활용이 있어요. 비읍 불규칙 활용. 어간의 종성이 비읍으로 오고요. 자, 어간의 종성이 받침이 비읍이 오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요 비읍이요 모음으로 바뀌어요. 오나 오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 이제 비읍 불규칙 활용.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삼겹살을 굽다가 있다. 굽다. 자, 굽다, 굽고, 구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비읍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구어가 되잖아. 구워. 이렇게 되잖아. 플러스 어니까 구워. 있죠? 돕다, 돕고, 도우니, 도와. 이렇게 되잖아. 한번 해볼까? 돕다, 돕고, 도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앞에서 비읍이 오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런 반면에 규칙은요. 자, 손을 잡다가 있다. 잡다, 잡고, 자와가 아니잖아요. 잡으니, 자바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오면 앞에 바뀐 게 없네. 규칙하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제 네 번째, 우불규칙하려. 우불규칙하려. 한 단어밖에 없어요. 우불규칙하려는 푸다 하나 있어요. 푸다. 이 단어는 푸다 하나. 자, 푸다, 푸고, 푸어. 얘 이렇게 밀어보면요. 우불규칙하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자, 얘가 우가 탈락된 거야. 우탈락.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우가 탈락한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퍼가 되죠. 이게 퍼. 그러니까 우가 탈락했잖아. 이렇게. 여기서 우가 탈락. 그럼 규칙 한번 볼까요? 규칙. 똑같이 주다가 있어요. 주다, 주고, 주어니 이렇게 밀면 주어가 되는 거지. 얘가 우가 탈락해서 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규칙하려. 마지막 다섯 번째. 됐을까요? 다섯 번째. 느 불규칙하령 있어요. 느 불규칙하령. 이건 좀 중요하죠. 얘는 얘 자체도. 자, 먼저 어간의 끄듬절이, 음절이 글자야. 어간에. 자, 안 변한 게 어간이에요. 끄듬절이 느로 끝나고요. 플러스 얘가 니을리를 활용을 해요. 이렇게 니을리를 활용. 이게 뭔가 볼게 한번. 니을리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얘는 느 불규칙 활용이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빠르다가 있어요. 빠르다. 빠르다, 빠르고 빨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아야 모음을 시작한 어미 앞에서 니을리를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어간이 느로 끝나고. 하나 더 해볼까요? 흐르다. 흐르다, 흐르고 흘러가 되니까 음성모니까 어를 쓴 거야. 이렇게 니을리를 활용하잖아요. 자, 요게 이제 느 불규칙 활용. 어간만 바뀌는. 자, 규칙 하나 한번 볼까요? 자, 규칙. 내가 이번 시간에 이번에 중간고사를 치렀대요. 치르다가 있다고 할게. 치르다. 자, 치르다, 치르고 칠러가 아니잖아요. 치르러가 되는 거야. 치러가 되잖아. 치르 플러스 어가 될 때 이렇게 밀면은 치러가 되니까 의가 탈락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 의가 탈락한 건 뭐라고요? 규칙 활용이라고요. 이거 반드시 잘 기억해놔야겠죠. 자, 메일 한번 듣게 이제. 자, 영혼의 활용에는 자, 먼저 규칙과 불규칙인데, 먼저 불규칙은요, 어감만 바뀌는 5가지가 있다고요. 먼저 디귿 불규칙 활용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옷 불규칙 활용 있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뭔가가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 활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 불규칙 활용이 있고, 르 불규칙 활용이 있다. 먼저 종류부터 잘 기록해요. 특히 어간의 끄듬절이 느로 끝나고. 자, 활용이 모음 앞에서 니을리를 활용하면 르 불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치르다 같은 경우는 으탈락이니까 규칙 활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어미만 변하는 게, 자, 어미만 변하는 게 문법이 작년에 이제 언어와 매체가 바뀌었는데요. 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어감만 바뀌는 게 세 가지, 어미만 바뀌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두 개로 이제 축소를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어미만 바뀌는 경우와 함께 어미만 변하는 거 두 개. 자, 뭐가 있냐 하면은 먼저 첫 번째, 자, 여 불규칙 활용이 있어요. 여 불규칙 활용. 자, 한 단어밖에 없어요. 한 단어. 자, 하다가 있을게, 하다. 물론 조용하다도 요 앞에가 어근이고요. 어간과 어근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요. 자, 어차피 하다하고 똑같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 하고, 하아가 아니잖아요. 하여. 아나 어를 써야 하는데 얘가 여를 쓰잖아, 이렇게. 물론 조용하다도 조용하고, 조용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얘는 여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 한번 볼까요? 가다가 있을게, 가다. 하다하고 뭐 가다하고 별 차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다, 가고, 가아잖아. 가여가 아니라. 그럼 얘를 밀어보면 얘는 가에서 아가 탈락했잖아요. 아 탈락도 뭐라고요? 규칙 활용. 자, 이거 하나 했고. 자, 두 번째. 원래는 오다가 명령을 쓸 때는 앞에가 양성이면 살아라 이렇게 되겠죠. 아가 양성이니까. 먹다가 있으면 먹이, 어가 음성이니까 먹어라 이렇게 써야겠죠. 그런데 이 단어는 오다는 오너라 그러잖아요. 가다는 가거라. 이거를 옛날에는 어미만 변하는 불규칙 활용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부터 빠졌어요. 네, 그거는 뭐 알 필요 없고요. 자, 뭐가 있냐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너 불규칙 활용, 너 불규칙 활용. 이게 좀 중요하죠. 자, 여기 부분도 똑같이 어간의 끄듬절이 느로 끝나고요.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어감만 바뀌는 어감만 바뀌는 느 불규칙하고 똑같네 보니까. 그런데 얘 차이는 니을 모음 앞에서 니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형태는 분명히 비슷한데 얘는 어간의 끄듬들이 느로 끝난 거는 느 불규칙 활용하고 똑같아요. 너 불규칙이나. 그런데 얘는 느는 니을리를 활용하는 거고요. 얘는 너는 니을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푸르다, 푸르고 푸르러가 되는 거지. 풀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러 불규칙 활용이라고 이렇게. 그런 반면에 내가 어제 학원에 들르다가 했다게 들르다, 들르고 들르러가 아니잖아요. 들러가 되니까 얘가 의가 탈락했잖아요. 얘는 규칙 활용이라고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어미만 바뀌는 거. 자, 이제 세 번째.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 모두 변하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빨리 찾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 자, 모두 변한 건 한 개. 자, 뭐가 있냐 하면은 자, 1번. 히읗 불규칙 활용 하나밖에 없어요. 자, 히읗 불규칙 활용. 히읗 불규칙 활용. 자, 어간의 종성이 히읗으로 끝나요. 어간의 종성 받침이 히읗으로 끝나고요. 그런데 얘가 탈락이 돼, 히읗이. 모음 앞에서. 얘가 탈락이 된다, 이렇게. 탈락이 안 되면 규칙이고요. 탈락이 되면 뭐라고요? 불규칙, 히읗 불규칙 활용.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뀐다고. 자, 예를 들면
파라타가 있어. 파라타. 파라타, 파라코, 파라아가 되겠죠. 몸이니까. 양성몸이니까.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파레가 된다고 할게. 파레. 노라타가 있다고 할게. 노라타. 노라타, 노라코, 노레가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좀 중요하니까. 조그마타가 있어. 어간의 끝음절이 히읗으로 끝났죠. 받침이. 조그마타, 조그마코, 조금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 반면에 자, 규칙 활용은 좋다, 좋고, 조애가 아니잖아요. 자, 좋다, 좋고, 좋아 이렇게 되잖아. 조애가 아니라 얘는 규칙 활용.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불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자, 어감만 바뀌는 5개가 있고요. 어미만 바뀌는 2개가 있다고요. 자, 어미만 바뀌는 건 2개는 여 불규칙 활용. 이 하다. 그다음에 자, 너 불규칙 활용이 있다고요. 어간의 끝을 느로 끝난 건 느 불규칙하고 똑같다고요. 그런데 얘가 활용을 못 한다고요. 니을 니로 활용을. 자, 어간과 어미 모두 바뀌는 게 뭐가 있다고? 히읗 불규칙 활용이 있다고요. 자, 총성에 히읗이 있고 히읗이 탈락한다고. 파라타, 파라코 이게 주로 이제 색깔이죠. 네, 조그마타, 조금에. 그다음에 얘 같은 건 규칙 활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당되는 게 자, 용언의 활용, 규칙과 불규칙 활용이고요. 선생님 문제는 언제 풀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 할 때요. 그때 이제 자세하게 요것만 잘 외우면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요거 이제 풀기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참고 3. 힘들지? 응, 자. 뭐 힘들어도, 아우, 나도 이렇게 낯설어요. 이런 거 하기가. 뭐, 나도 이거 한 15년 만에요. 뭐, 동영상 강의 처음 해본 것 같아서. 자, 이번에는 이제 참고 3.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 원래는 맞춤법 교양에서 47항의 본용어과 보조용어 띄어쓰기죠. 여기 부분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본용어과 보조용어 한번 볼게요. 물론 본용어도 동사, 형용사 있겠죠. 용언이 동사이면 형용사니까. 보조용어도 당연히 동사와 형용사가 있겠지요. 자, 먼저 자, 1번. 자, 본용어는 뭐냐? 본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할 때 주방장에 해당되는 게 본용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방장이 없으면 식당을 운영할 수 없잖아요. 보조용어에 해당되는 게 보조 주방장이에요. 물론 보조 주방장이 없으면 불편하겠죠. 그렇죠. 주방장이 있으니까 식당을 운영하겠죠. 그러니까 뜻, 의미를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조용어이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자, 본용어는 자, 자립해서 쓸 수가 있다고요. 자립해서 사용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런 반면에 보조용어는 자립해서 쓸 수가 없어요. 자립해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단 얘는 의미인 뜻을 덧붙여주는 의미를 덧붙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게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자, 해놓고 자, 앞에서 아까 처음에 어미를 배웠듯이요.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요 연결 어미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얘하고 얘는 이 중간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하면 자, 연결 어미를 사용해야 돼요. 어떤 보조적 연결 어미를. 그 보조적 연결 어미가 뭐가 있냐면요. 앞에가 음사이면 어고 앞에가 양사이면 아고요. 오른쪽 이 형태라고요. 아게 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당연히 보조용어도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인데 동사 형용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형을 기점으로 넣어보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싶다가 있다고 할게. 나는 지금 자고 싶다. 나는 자고 싶는다. 안 되잖아. 싶는다. 그러니까 그 싶다는 뒤에 있으니까 보조용어인데요. 얘는 형용사겠죠. 아무튼 보조용어도 동사 형용사를 구별할 수 있다고요. 자, 해놓고 자, 이렇게 보조 연결음으로 연결을 한다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가 서술어 부분이에요. 서술어 부분. 서술어 부분에 이렇게
용언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용언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 두 가지 형태를 잘 기억해볼게요. 한번. 그럼 무조건 여기 서술어 부분에 앞부분에 있는 거 여기 서술어 부분에 이렇게 무조건 앞에 있는 게 다 뭐야? 본용언이에요. 본용언이 없을 수 없어요. 식당 운영하는데 보조 주방장이 있을 수 없잖아. 주방장이 있어야지. 그때 여기는 무조건 다 본용언이야. 이게 본래의 뜻이야. 얘만 갖고도 문장이 성립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본용언이야. 그런데 여기는 보조용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또 본용언이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주방장이 2명일 수가 있다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구별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은 주로 보조용언은 어떤 뜻을 나타내냐면요. 이런 뜻을 나타내요. 요건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성질이나 상태나 완료나 진행이나 뭐 소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요. 주로 자, 보조용언이고요. 뭐 그러지 않은 경우는 뭐 본용언.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금 뭐야? 본용언이 주방장이라며. 주방장이 없으면 식당 운영 못 한다며. 그럼 여기를 가려봐. 가려봤는데 말이 안 돼. 아, 그럼 얘는 보조용언이야. 주방장이 2명 있을 수 있잖아, 식당에. 그럼 1명이 없어도 1명은 할 수 있잖아. 아, 그럼 여기 가려봐. 근데 여기가 말이 되네. 그럼 얘는 본용언이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어제 산 피자를 모두 먹어버렸대요. 그러면 여기가 서술어 부분이잖아요. 얘가 먹다 하나에다가 버리다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나는 어제 산 피자를 먹었다고요. 문장이 성립되잖아요. 무조건 앞에는 다 본용어이라고요. 나는 어제 산 피자를 버렸다가 먹어버린 완료잖아요. 얘가 버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조용어이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화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어제 산 피자를 조금만 먹고 버렸대요. 조금만 먹고 버렸대요. 그러면 나는 어제 산 피자를 먹었다. 얘는 무조건 본용어이라고요. 나는 어제 산 피자를 버렸다고요. 진짜 버린 거잖아, 얘는. 완료나 진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얘는 진짜 버리니까 얘는 본용어이라고 이렇게. 선생님 너무 헷갈리는데요. 단어 형태도 똑같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다가 악의 지구라며.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서나. 자, 앗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한번. 뭐 어서나 앗을 넣으면요, 얘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어서나 앗을 넣어봐. 그런데 얘는 말이 돼요. 응?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어니까 악의 지구 어잖아요. 얘는 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본용어가 본용어라고요. 그럼 얘는 본용어가 보조용어라고. 뭐 헷갈리면 이렇게 해볼게. 나는 어제 산 피자를 모두 먹고서 버렸다. 먹고서 버린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말이 안 되네. 나는 어제 산 피자를 조금만 먹고서 버렸다. 되네요, 말이. 그 얘는 본용어, 본용어. 얘는 본용어, 보조용어.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다음에 이제 맞춤법기가 사실랑 할 때 그때 본용어과 보조용어에 띄어쓰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먼저 뭐 했냐? 우리가 용언을 했다고요. 다시 기능에 따라 체언과 관계하는 관계언, 자, 활용하는 용언. 그래서 우리가 기능에 따라 역할에 따라 5개.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했죠. 남아있는 게 뭐야? 수식하는 수식어. 그 다음에 독립되는 독립어. 자, 수식어에 해당되는 거. 자, 네 번째는 자, 수식어에 해당되는 거. 수식은 뒤에 말을 앞에서 꾸며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수식어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자,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이제 3개 남았죠? 의미에 따라 9개. 자, 이번에는 이제 관형사. 이제 7번째 관형사. 다시 얘기하면 관형이란 말은 뭐라고요? 뒤에 반드시 체언이 와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얘는 반드시 체언인, 그냥 명사로 할게요. 체언이 반드시 뒤에 이렇게 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관형사는 어간과 어미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용언이 어간과 어미를 가졌다며. 물론 서술격 주사 이다도 갖고 관형사는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형이 없으니까 활용 못하고요. 얘는 위치도 자유롭지 않아요. 반드시 체언 앞에 와야 한다며요. 그러니까 얘는 위치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얘는 기본이 없으니까 활용 못하고요. 자, 관형사 볼게요. 자, 먼저 종류 한번 볼게요. 종류. 자, 우선 관형사의 종류는요. 자, 먼저 이렇게 3개가 있다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성상 관형사가 있어요. 성상 관형사. 성상이라는 건 성질과 상태야. 새, 헌, 뭐 모든, 뭐 이런 것들, 온갖, 뭐 이런 것들은 자 성상 관형사고요. 두 번째 지시 관형사가 있다고요. 지시 관형사. 지시한다고요. 자, 이그저, 이그저. 다시 얘기하면 자. 그는 이렇게 따오면 걔는 대명사겠죠. 그 사람은 하면은 사람 체언 앞에 그는 관형사라고요. 그때가 지시 관형사라고요. 체언 앞에 있는 지시어. 이게 지시 관형사라고. 세 번째 수 관형사가 있다고요. 자, 수 관형사는 뭐라고요? 만약에 수사 뒤에 체언이 오면 아니 조사가 오면 조사 앞에 걔는 수사라고요. 아 근데 숫자가 나왔는데 뒤에 누가 나왔다고요? 체언이 오면 걔는 수관형사라고요. 어떨 때? 자,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게. 두 사람만 와라. 이때 두는 이 체언을 꾸미니까 얘는 수관형사라고요. 그래서 관형사의 종류는 이렇게 있다. 잘 기록고요. 자, 이제 관형사 분명히 활용을 못해요. 그 다음에 위치 이동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 다음에 관형사의 순서 한번 잠깐 볼게요. 참고해가지고. 자, 참고. 관형사의 순서. 자, 먼저 순서는요. 자, 지시 관형사가 먼저 오고요. 수 관형사 오고 성상 관형사 이렇게 와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지수성이라 생각하면 지수성. 박지성 있잖아. 지수성. 자, 지수성 한번 볼게요. 그냥 이 단어 외우면 돼요. 그냥 예를 하나 들게. 그 두 세 집은 모두 팔았다. 그러면 지수성이야. 선생님 그러면 얘가 지금 지시관형사, 얘가 수관형사, 얘가 성상관형사. 그런다고 해서 얘가 얘를 꾸미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집이고요. 두 집이고 세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집을 꾸미는 거라고요. 반드시 체언 앞에서 있는 게 관형이니까. 이해했죠? 얘가 얘를 꾸미고 얘가 얘를 꾸민 게 아니라고요. 이해했죠? 자, 순서는 지수성.
그 두세 집은 이렇게 외우라고. 그 두세 집은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관형사는 이게 다 끝났고요. 자, 이제 8번째. 자, 부사 볼게. 부사. 부사. 자, 부사 뒤에 놓여 쓰는 거는 주로, 자, 용언이 오겠지. 용언이 주로. 물론 부사로 꾸밀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10,000개가 있다고 한다면요, 10,000개 중에 약 8,000개가 용언으로 꾸민 거고요. 약 한 1,980개 이 정도가 부사로 꾸미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종류 한번 볼게요. 종류 먼저. 종류는 다시 또 먼저 크게 나누면 이렇게. 자, 먼저 항상 종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성분부사라는 게 있어요. 성분부사. 그 다음에 문장부사가 있고요. 자, 성분부사라는 건 뭐냐면 한 단어만 꾸며준다고요. 앞에서 얘는 한 단어만. 문장부사는요,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요. 단어 하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얘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고. 했을 때 다시 성분부사는 다시 또 이렇게 세 가지. 자, 먼저 성상부사가 있어요. 성상부사. 그 다음에 지시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부사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먼저 기억해 놓고요. 자, 성상부사는 자, 성질과 상태라고요. 자, 했을 때 정말, 매우, 뭐 빨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놓고. 자, 지시부사는 이리 오너라. 이리, 뭐 여기 앉아라. 여기, 뭐 기타 등등. 저리 가라. 이렇게. 자, 부정부사는 나는 밥을 안 먹었다며. 나는 못 먹었다며. 자, 문장부사는 자, 두 가지로. 양태부사가 있고요. 접속부사가 있다고요. 우리는 접속사라는 게 없어요. 영어는 접속사가 있지만 우리는 구품사밖에 없다니까요. 자,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어인, 조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 거기 안에 접속사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접사도요, 품사가 아니겠죠. 사로 끝났지만 9개 안에 접사가 어디 있어요? 있죠. 자, 접속부사. 자, 양태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요. 예를 들면, 자, 만약 영어에서 뭔가 호응하는 거예요. 호응. 얘가 호응하는 거야. 만약 뭐뭐 한다면,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기필코 뭐뭐 해야 한다. 설령 뭐뭐 할지라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양태부사고요. 문장 전체를 꾸미죠. 자, 그런 반면에 접속부사는 얘도 문장은 전체 꾸미죠. 그러나, 하지만, 뭐 그러므로, 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자, 여기에다 넣는 게 자, 부사고요. 아, 관형사에서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요. 여기다가 한번 참고 2로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 2. 다른에 대한 걸 한번 잠깐 해볼게요. 다른. 자, 다른이 효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관형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우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관형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얘가 형용사면 기본형은 닫아서 나왔겠죠. 그러면은 얘는 반대가 같으니까 그럼 같은을 넣으면 되겠네요. 같은을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얘는 형용사겠죠. 관형사는 같은을 넣으면 안 되겠죠. 같은의 반대말이 그게 아니니까.
그때는 관형사.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르다는 같다의 반대말이니까 얘는 자 different를 넣으면 돼. 이렇게 different를 넣으면 말이 되면 얘는 형용사고요. 얘는 another이에요. another 넣었을 때 되면은 얘는 관형사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와 모습이 다른 사람은 내 생일날 오지 마. 그러면 나와 모습이 같은 사람은 내 생일날 오겠죠. 얘는 형용사고요. 학원에 갔는데 태희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대요. 그러면 학원에 내가 갔는데 태희 외에 같은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은 없었다. 같은 사람은 없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관형사라고요. 자, 해놓고요. 자, 부사 이제 참고 한번 볼게요. 부사 참고. 이제 거의 다 품사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자, 부사 참고 한번 볼게요. 부사 참고. 부사가 꾸며주는 거는 영어가 부사가 대다수 역할이에요. 그런데 만 개 중에 한두 개가 안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부사를 다른 품사와 합쳐가지고 문제를 물어봐요. 아, 그럴 때는 그 부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부사만 딸랑 해가지고 부사만 콕 집어가지고 물어볼 때는 다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품사를 합쳐갖고 문제를 물어볼 때는 부사의 역할은 용언이나 부사를 꾸미는 거고요. 만약에 부사만 딸랑 뽑아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요. 자, 먼저 다시 볼게요. 자, 부사 뒤에 주된 역할은 용언을 꾸민다며요. 부사 뒤에 부사가 올 수 있다며요. 그런데요, 부사 뒤에 부사가 관형사를 꾸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네 가지.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태희는 정말 착하다. 그러니까 착하다 형용사 앞에 얘는 부사겠죠. 그 다음에 태희는 밥을 매우 빨리 먹는다. 자, 먹다 앞에 얘는 부사, 부사 앞에 얘는 부사. 됐죠? 여기까지 뭐 다 하는 거니까. 자, 관형사 한번 볼게요. 자, 아주 새참한 도둑 맞았대요. 그러면 이 아주 한번 볼게요. 부사의 위치는요, 관형사는 위치가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대다수 부사들은 위치가 자유로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자유롭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요. 자유로우려면 순서를 바꿔도요, 그 의미가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게요. 자, 태희는, 자, 정말 착하다. 정말 태희는 착하다. 얘가 이 앞으로 올 수도 있겠죠. 어차피 똑같잖아요, 의미는. 그런 반면에 얘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의미가 달라지면요, 위치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그거. 자, 먼저 볼게. 아주 새참한 도둑을 맞았다며. 그러면 이 아주가 이 새로
꾸며요. 그런데 만약 이게 선생님 여기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세차만 도둑을 아주 맞았다 한다면 내가 도둑을 당한 그 상태가 아주 그렇게 영혼이 없었다는 그런 상태고, 여기서는 이 차의 상태가 아주 새 것이라는 거잖아요. 의미가 바뀌잖아요. 그 의미를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꾸밀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이 관형사밖에 꾸밀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새 차, 주로 나오면 아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새 차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냥.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여기 볼게요. 자,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도둑은 바로 그네이다. 도둑은 바로 그네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바로가, 나는 여기에 바로 갔다. 가다 앞에 바로는 부사잖아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얘가 꾸밀려면 용언도 있고 부사도 있었는데 없잖아요. 얘 명사, 앞으로 가도 바로 도둑은 그네이다. 그럼 명사밖에 없으니까 얘는 명사밖에 못 꾸민다고요.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 그 중에서 이게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수식어에 해당되는 자, 부사하고 관형사까지 했고요. 종류 잘 기억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품사가 남았죠. 마지막 품사. 자, 먼저 이제 마지막 품사. 자, 독립어인 감탄사가 있죠. 자, 먼저 5번째. 자, 독립어인. 자, 이제 9번째 감탄사 갔다 올게요. 감탄사. 독립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문장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왜? 독립되어 있으니까. 했을 때. 자, 감탄사 한번 볼게요. 감탄사. 자,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 감탄사는 체험 플러스 조사는 감탄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체험이 명사 되면서 수사잖아요. 조사, 품사 2개 아니에요? 어떻게 2개하고 1개하고 바꿔요? 이해 안 되고요. 얘도 위치는 자유로워요. 꼭 주로 이제 물론 문장의 앞에 위치하죠. 물론 가운데 놓을 수도 있고요. 뭐 뒤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자, 위치가 뭐 자유롭다고요. 뭐 이 정도만 해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체험과 조사는 감탄사가 될 수 없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감탄사는 놀람이나 느낌이나 뭐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데 서로 간의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자, 먼저 이런 부분이야. 이렇게 쉼표나 느낌표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가 문장이 2개 있는 거거든요. 그때 위치는 여기야. 우선 위치는 여기야. 감탄사의 위치는 여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탄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얘는 안 된다고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야, 이리 와봐. 그러면은 얘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감탄사여야 돼요. 얘는 감탄사이자 다시 얘기하면 품사는 문장 성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감탄사는 당연히 독립어가 돼요. 근데 그래서 독립어가 반드시 감탄사 아니라고? 그런데 예를 들면 태희야, 이리 와봐. 그러면 얘는 불렀잖아요. 그럼 선생님 감탄사. 그게 아니라 이 태희는 고유명사잖아요. 아야, 여가 혹격조사라며. 그럼 얘는 조사잖아요. 아니, 체험 플러스 조사는 절대 감탄사가 안 된다니까. 얘는 품사가 2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감탄사가 아니라고요.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돼요? 자, 볼게. 태희, 이리 와봐. 그러면 선생님 얘는 감탄사가 되나요? 아니, 얘는 고유 명사라며. 아, 그러니까 여기는 독립어는 돼도요, 얘는 감탄사가, 얘도 뭐야, 고유 명사라며. 얘는 고유 명사지. 얘는 감탄사가 아니라고요. 요거 안 되고요. 표제어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청춘, 이렇게 청춘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제어를 썼다고 한다면요, 얘는요 명사야. 얘는 감탄사가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만 좀 기억해놓고요. 물론 이제 감탄사의 종류가 있는데, 자, 그 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참고만 하면 돼요. 참고. 이렇게 하면 이제 품사가 끝나요. 자, 품사가 끝난 다음에 형태소를 하고, 형태소를 알면은 품사를 알면 형태소가 쉽고요. 형태소를 알면 단어의 형성인 합성어, 파생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참고. 자, 품사의 통용 한번 볼게요. 품사의 통용. 이제 5분이 끝나요. 품사의 통용. 자, 그럼 품사의 통용은 뭐냐 하면은, 자, 형태는 똑같아요. 자, 형태인 모습은 같으나,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거라고요. 품사가 다른. 요게 품사의 통용이야. 이건 좀 중요하죠. 얘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좀 전에 의존명사를 했듯이, 자, 태희만큼 예쁜 여자는 없어. 그러면 채연두의 얘는 조사겠죠.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럼 얘가 기본형이 죽다니까 관형어잖아요. 관형어도의 얘는 뭐야? 의존명사겠죠. 분명히 형태는 똑같은데 품사가 다르잖아요. 이게 품사의 통형.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 너는 여기에 앉아라. 그러면 여기 뒤에 얘가 격주사잖아요. 격주사 뒤에는 체험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대명사겠죠. 장수대명사. 그럼 얘는 대명사야. 그런 반면에 너는 여기 앉아라. 이렇게 조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얘는 아까 치면 뭐야, 지시부사가 있었다며. 얘는 부사라고 봐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늘은 일요일이다. 그러면 얘 뒤에 조사가 왔으니까요, 얘는 명사야. 나는 오늘 서울에 간다. 그럼 오늘 한번 볼게요. 나는 서울에 오늘 간다가 되잖아요. 그때 조사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시간부사야. 얘는 시간부사. 얘는 부사라고요. 자, 여기까지. 형태는 똑같은데 품사가 다르네. 그걸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해 놓고요. 자, 우리가 이제 품사를, 자, 이 정도 선이 우선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조금 더 자세히 하는 거는 문제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요 정도 선에 대해서 여러분이 에어만 온다고 한다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요거 있죠? 요 교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면 되냐면요. 자, 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0페이지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풀어오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부분만 하면은 품사는 끝나요. 니네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시험 범위가 거의 반절이 끝났어요. 반절? 아니 3분의 2 가까이가 끝났겠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형태소.
15분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단어의 형성. 뭐 약 한 3시간짜리 한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 이 적어준 부분을 잘 기록을 했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머릿속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문법은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뿐만 외우면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했고요. 동영상 강의가 힘들 수도 있겠죠. 설마 들으면서 자진 않겠죠. 모르면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요. 그 다음에 모르면 질문을 하면 되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